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이후 경남 자치단체들이 철거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심야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20대 운전자가 시민과 경찰의 긴밀한 공조 끝에 붙잡혔습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과 현안을 점검하는 순서. 오늘은 문준희 합천군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의 초중학생이 농어촌으로 전학을 오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는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우리 지역은 안전할까요? 경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도내 철거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요. 위태한 현장도 있고 관련 제도의 허점도 많았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재개발 예정 부지입니다. 뜯다가 만 건물의 외벽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바로 앞 도로에는 차량이 주차돼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지만 얇은 천으로 가려놓은 게 전부. 인근 주민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냥 버텨요. 이런 철거를 해서는 안 되거든.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이후 경상남도는 시군 자치단체와 함께 철거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4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해체를 할 때 감리를 둬야 하고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경남에선 현재 31곳이 이렇게 허가를 받아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체 현장에 대해서 안전이라던가 그런 거 조치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계획대로 철거가 진행되는지 자치단체가 현장을 점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장 점검은 감리의 몫인데 감리가 현장에 상주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보다 규모가 작은 건물은 감리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창원 지역 해체 현장 388곳 가운데 90% 이상이 이런 신고 대상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상주감리가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스크린이 되고 좀 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혹은 공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의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봐야 되고요. 국토교통부는 해체 공사의 위험 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다르게 하는 등의 건축물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 인력 부족과 현장 점검 규정 등 제도의 허점이 많아 추가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20대 운전자가 시민과 경찰의 긴밀한 공조 끝에 붙잡혔습니다. 20km 이상 이어진 추격전과 검거 과정을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새벽 2시쯤 대전 통영고속도로 공룡나라 휴게소 부근입니다. 텅 빈 도로에서 갑자기 소나타 승용차가 급제동을 겁니다.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깜짝 놀라 상향등을 켜자 속도를 올리며 질주합니다. 음주운전임을 직감한 뒷차가 곧바로 쫓아가면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112 신고도 이뤄졌습니다. 음주 신고하려는데요. 따라가고 있거든, 음주야. 위치를 조회했는데 지금 차선을 넘나드는 위험천만한 운전이 계속되고 친구자 엄불해서 따라가시지 마시고요. 연결을 할 테니까 가시는 길목마다 어디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신고 차량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추격을 이어갑니다. 20km 넘게 쫓아가면서 경찰에게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렸습니다. 진주 ICC 들어갑니다. 하이패스로요. 고속도로를 빠져나간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시내로 진입하더니 주택가에 차를 세웁니다. 다가가 음주운전 여부를 묻자 갑자기 후진하며 달아납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제 차 턴세를 비집고 바꾸면서 첫 번째 1차적으로 BMW 추돌을 했고요. 곧이어 도착한 경찰은 한 씨의 도움 속에 현장에서 소나타 운전자 27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5%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신고자분께서 정확한 위치와 그 동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심야 시간 만취한 20대의 고속도로 질주극은 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늘도 활동하실 때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늘 표정 흐린 가운데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오르면서 평년보다 1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창원과 진주의 기온은 1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3도, 진주는 24도로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내일은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은데요. 비는 내일 아침 경남 남해안 지역부터 시작해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내외가 되겠고요.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부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18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함안 24도, 양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합천의 한낮 기온 23도, 산청은 24도까지 오르면서 큰 더위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온 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서 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문준희 합천군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당선 당시에 여러 대표 공약들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네. 그중에 좀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할 만한 공약이 있다면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기쁜 일은 경북 김천에서 합천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가는 남부 내륙 KTX가 사업이 결정된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많은 도민들의 성원이 있었고 지금은 노선과 역의 위치 때문에 혼선은 있지만은 그 지역마다의 논리는 있지만은 빨리 이것이 조화롭게 조절이 되어서 조기 착공을 하기를 기대하는데 역의 위치는 접근성이나 또 경제성, 또 미래 확장성까지 고려해서 우리 국토부에서는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민들의 그런 갈등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밀려 있습니다. 네. 다시 연기가 되었는데 조기 착공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우리 합천에서는 KTX 역사가 지나가면서 3년 뒤에 완공될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또 완공이 됩니다. 경상남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은 교통이 좋지 않아서 개발이 적게 된 지역인데 지금은 많은 투자자들이 합천에 간보러 오십니다. 이걸 기회 삼아서 합천을 더욱더 발전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광역 교통망이 구축돼서 지역 혁신적인 발판을, 그런 발전의 발판을 좀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고요. 군수님의 공약 가운데 청정 합천 신도시 건설 사업도 대표 공약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청정 신도시 건설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과거에는 황강 직강공사였습니다. 과거 대우건설이 시작을 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IMF가 터지면서 이 사업이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10년, 15년을 내다보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예정인데 이제는 점점 우리 국내의 굴지 기업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 가지를 둘러보고 가셨고 2차 또 답사를 예정하고 있고 다른 기업도 지금 조만간에 합천을 찾아서 그 지역을 답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차근차근 합천의 미래를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합천하면은 이 LNG 발전소 건설 사업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 네. 또 남은 임기 동안의 역점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지역 사회엔 찬반 논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있을까요? 합천에 청정 에너지 단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결정이 났는데 합천군으로 봐서는 합천댐이 건설된 이후에는 가장 큰 국책 사업입니다. 단지 전기를 생산하는데 LNG 가스를 때문에서 지역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LNG 발전을 하면서 얼마만큼 오염 물질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을 다들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 에너지 단지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고 우리 전 국민들이 지금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대형 방송사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국민들의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송사에서 찬반 토론회를 한번 열어주시면 우리 국민들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잘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우리 합천 지역에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뜻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진실에 입각해서 잘 설득해서 이 국책 사업이 거대한 사업이 합천의 미래의 중요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아호를 딴 일해공원 명칭 논란은 지금 십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일해공원의 명칭은 원래 새천년 생명의 숲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명칭을 공모하니까 우리 합천 주민들은 일해공원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단지 이 명칭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계속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합천 주민들이 만든 명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예정이고 이번 달에도 2차례의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단지 합천에는 전두환 대통령에 관한 것은 초가 하나, 명칭 하나, 갈랑 2개뿐입니다. 역사는 다 지운다고 없어지질 않는다고 봅니다. 역사의 평가는 후세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전남의 농어촌으로 전학을 오는 농사노촌 유학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기 참가자의 67%가 한 학기를 더 다니고 싶다고 밝혔다는데요. 김진선 기자가 농촌 유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한옥 체험장. 4학년 윤호와 2학년 윤솔 남매가 지난 3월부터 머물고 있습니다. 1,700명 규모의 서울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이 56명인 영암의 작은 학교로 전학 온 남매. 학교 옆 도랑에서 잡아온 올챙이도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일도 도시 어린이들에겐 새롭고 신나는 경험입니다. 시골을 살아보고 싶어 했었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래 우리 가서 또 다른 재미를 느껴보자라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모두 11명의 서울 유학생을 맞이한 학교는 이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입니다. 학년마다 학급이 1개뿐이어서 늘 같은 친구들과 지냈던 기존 학생들도 전학생이 반갑긴 마찬가지. 텃밭에서 직접 기른 감자와 토마토를 급식으로 먹고 하굣길에는 학교 옆 도랑에서 시간을 보낸 학생들은 10명 중 7명이 더 머물고 싶다고 희망했습니다. 서울보다 아파트도 많지 않고 좀 더 빵빵 뚫려 있고 영암에 봄, 여름이 좋았어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친구는 물론 교사와의 관계도 더욱 친밀한 데다 자연 친화적 환경이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단은 친구들이 많아져서 모둠 활동의 부분에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을 나눌 수가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학생들이 전남으로 유학 오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추진했던 전남도 교육청. 농산어촌 유학마을 10곳을 조성하고 유학생 모집 대상을 서울을 포함한 타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2기 유학생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오늘 오후 하동군 스타웨이에서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립니다. 거창군은 오늘 오후 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년 역량 강화 청년 네트워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함안군은 오늘 오후 함안 농부 협동조합 별별 농장에서 특산자원 융복합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산청군은 오늘 오전 산청엑스포 주재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방문한 가운데 한방약초산업 특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다음 달에 열릴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직자 및 직무 관련자 투기 방지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공시 7년 이내 개발 사업지의 토지 거래 사항을 확인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내용과 부동산 투기 감시단을 구성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경제성이 낮아서 4차례나 무산된 남해 여수 해저터널의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여부가 다음 달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남해 여수는 남해안과 서해안을 따라 북한 개성까지 연결되는 국도 77호선 중 유일하게 연결되지 않은 곳으로 경상남도는 이곳을 해저터널 방식으로 연결해 경제성을 높이고 현재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았던 지역의 문화시설들을 다시 운영합니다. 산청군은 산청 한의학 박물관과 한방 자연휴양림 등 동의보감촌 내 시설이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남명기념관과 목면 시배유지, 산청박물관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시설도 오는 22일부터 재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진해신항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의 현장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진해신항 예정지에서 열린 현장 점검에서 경상남도는 글로벌 물동량 증가와 선박 대형화 추세에 따라 진해신항의 환적항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착공식이 어제 창원 국가산단 확장구역에서 열렸습니다.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104억 원을 투입해 2,900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들어설 종합지원센터에는 자동차 연구원 연구 인력 70여 명이 상주해 수소와 전기 모빌리티 관련 핵심 부품 개발과 기술 이전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5개 지역 위원회는 어제 공동 성명을 내고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의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은 지역 발전은 물론 수도권 쏠림에 대응한 부울경 메가시티의 예술적 거점이 될 것이라며 유치 서명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회와 문화제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2021 경남 고성 공룡세계 엑스포를 오는 10월 1일 개막해 38일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지난해 4월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개최를 2차례 연기했습니다. 3.15 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15 특별법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61년 만에 3.15 의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백신 접종으로 사적 모임과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공익신고가 증가해 경남경찰청이 지역별 맞춤형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요일과 시간대에 맞춤형 단속에 나서며 주요 관광지와 유흥가, 식당가 주변을 포함해 사고 다발 지역에서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택시 운전자 폭행에 김해시가 보호격벽 설치를 확대합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지원 사업을 실시해 설치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300여만 원을 들여 택시 185대의 보호격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관광시설 입장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군은 1차 이상 백신을 맞은 군민에게 산토끼 노래동산과 우포늪 생태관에서 지난 15일부터 입장료를 면제해줬고 우포 생태초는 다음 달부터 주말 이용료의 10%를 할인해줍니다. 합천군은 그동안 지표조사에서 가야시대 것으로 알려졌던 중산동 고분이 발굴 결과 고려시대 돌방 무덤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분은 박석을 깔고 곡장을 두른 형태가 전형적인 고려 돌방 무덤으로 지방에서는 가장 큰 규모에 속하고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당시 합천 지역의 무덤 양식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기존 60억 원어치를 발행하던 김해사랑 상품권을 다음 달부터는 최대 100억 원까지 발행합니다. 또 매월 첫 번째 평일 오전 10시에 발행하던 김해사랑 상품권을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하루 2번 발행하고 1인당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 한도는 월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가 GA 산업 정상화를 위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역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카이가 GA 산업에게 핵심 표면 처리 장비를 임대해주고 있는 데다 생산 물량의 80%를 납품받고 있는 원청 업체인데도 불법 파견 논란이나 폐업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래돼 낡은 건물의 새 단장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진주 서부도서관이 어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진주시는 서부도서관 리모델링에 국비 4억 원과 시비 39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경남 미래교육의 랜드마크인 미래교육 테마파크 착공식이 어제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2022년 12월에 완공 예정인 미래교육 테마파크는 융합 놀이터와 미래학교 전시체험관, 미래형 주제별 교실과 교사 연구시설들이 들어섭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기념사를 통해 3년 6개월 만에 착공한 미래교육 테마파크는 경남 미래교육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하동군이 경남 이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을 하면서 여행도 할 수 있는 워케이션 한 달살이 프로그램을 다음 달 2일까지 운영합니다. 한 달살이 참가자에게는 4박 5일 동안의 숙박비와 5만 원의 체험활동비를 지원하며 참가자는 하동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